자, 국내 노트북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옵션 구성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사양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저전력 휴대용 울트라북에서는 15인치급에다가 디스플레이도 괜찮고 좀 가볍고 휴대성 좋은 이런 구성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100만 원 이하의 중저가형 노트북 중에서 보게 된다면 15인치 모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LG 울트라 PC나 삼성 노트북 5 시리즈 같은 녀석들은 디스플레이 스펙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TSC 45%에 최대 밝기도 250니트급이라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는 그런 디스플레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나마 100만 원 이하에도 좋은 디스플레이를 달아주는 노트북이 조금 나오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위트 3라든지 아니면 HP 파빌리온 에어로. 그런데 노트북 크기 자체가 13에서 14인치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디스플레이 스펙도 좋아야 되고 15인치 이상의 크기여야 돼, 이런 거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들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국내 사용자들이 다 원하는 스펙을 갖춘 가성비 노트북,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노트북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부합해서 출시된 게 한성에서 나온 TFX 5550UC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게 스펙을 먼저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라이젠 5 5500U, 그러니까 루시안 CPU겠죠. 16GB 램이 탈착 가능한 듀얼 슬롯으로 있고요. 무엇보다도 NTSC 72% 수준의 세격에다가 300니트가 넘어가는 최대 밝기를 가지고 있어서 어지간한 동급 가격의 노트북보다 디스플레이 스펙에서 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다는 게 특징이기는 해요. 이 스펙 사양 기준으로 제가 78만 9천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었던 국내 사용자들이 좀 선호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절하게 잘 혼합시킨 그런 노트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제가 좀 약간 한성 파리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당연히 이유 없이 저렴한 물건은 없으니까 이게 스펙 시트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세세한 단점들이 좀 제법 있거든요. 가성비가 괜찮긴 한데 이런 단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구매 결정을 내리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리뷰를 만들게 됐어요. 참고로 요거는 제가 내돈내산한 노트북이니까 뭐 따로 별도 협찬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노트북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한성 노트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노트북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만이나 중국에서 만든 베어본 아니면 화이트 레이블 노트북이라고 하죠. 아예 브랜드가 각인이 없는 이런 노트북을 수입한 다음에 한성 노트북이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해가지고 판매하는 구조라 보시면 돼요. 뭐 ODM 방식이라고도 많이들 하는데, 굳이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이런 ODM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려면 당연히 가성비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동일 가격대 노트북보다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램 탈착 슬롯이라든지 이렇게 한두 가지 장점은 더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반면 베어본 노트북들의 단점으로는 마감이 썩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일단은 메이저 제조사급의 이제 퀄리티 높은 QC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도 있고, 스펙 시트에 드러나지 않는 사소한 단점들도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들이기는 해요. 자, 그럼 이 TFX 5550UC 모델의 장점과 단점, 애매한 점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램 용량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대부분 중저가형 노트북 모델들은 막 온보드 8GB 램에다가 16GB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을 좀 많이 줘야 되고 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기본 사양 모델 기준으로도 램을 듀얼 채널로 그냥 쿨하게 박아줬고 8G에서 총 16GB 구성입니다. 어지간해서 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장 그래픽 모델에 막 32GB 램을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니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펙이 정말 좋아요. 요게 요 가격대에서는 대부분 NTSC 45%에다가 뭐 250니트 밝기를 달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지금 제가 실측한 결과 최대 밝기는 320니트 가까이 올라가고 NTSC는 72%, sRGB 100% 깔끔하게 충족을 시켜줘요. 주사율은 60Hz이긴 한데 울트라북에서 고주사율을 보는 경우는 되게 드무니까 뭐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저반사 코팅이라서 신인성도 되게 좋은 편이라 디스플레이 측면에서는 전 가격 대비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유일하게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라고 한다면, 노트북을 처음 개봉했을 때 화이트 밸런스가 녹조끼가 있다는 거였어요. 윈도우에서 화이트 밸런스 설정을 조금만 만져주면 금방 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쿨링 성능이 정말 좋다는 거긴 해요. 원팬 원히트 파이프 구조예요. 생각보다 발열 제어가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테스트 해보니까 라이젠 저전력 CPU의 최대 전력 수치인 25에서 26W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줄 수가 있었어요. 성능 자체는 라이젠 저전력 CPU와 내장 그래픽 조합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에 세련 저전력 CPU가 아니라서 아쉬운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제 생각엔 아직 루시안 CPU도 충분히 현역급 성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고성능 모드 기준으로 소음이 좀 많이 심한 편이긴 해요. 거의 게이밍 노트북급으로 막 50dB, 55dB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사용에 조금 불편함은 있을 것 같고, 일반적인 밸런스 모드, 그러니까 여기선 엔터테인먼트 모드라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소음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울트라북 수준으로 내려가긴 합니다. 그때 전력이 19에서 20W 정도로 떨어지긴 하는데, 뭐 사실상 어지간한 작업에서는 성능 차이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냥 엔터테인먼트 모드로 두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메탈, 그러니까 알루미늄 재질의 노트북이니까 표면 발열이 높아지지 않을까 많이들 걱정하실 건데,
제가 이걸 게임을 돌릴 때도 보니까 키보드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키보드 표면으로 전달되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 얘기가 나온 김에 게임 성능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당연히 라이젠 내장 그래픽 기준으로 너무 높은 게임 성능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은 리그 오브 레전드는 최상 옵션으로 충분히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했었고 오버워치는 중간 옵션 정도로 훈련장에서 60프레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사양을 타는 피파 온라인 4나 디아블로2 레저렉션, GTA5 같은 타이틀은 옵션 타협을 많이 해야 됐어요. FHD 기준으로 거의 최하업으로 돌려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타협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플레이 가능한 정도 프레임은 나온다. 그런데 게임 용도는 아니니까 그냥 돌아간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젠 내장 그래픽 모델 중에선 성능이 좋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가벼운 게임은 즐길 수 있다. 동영상 편집은 복잡한 건 하기 힘드실 거고 그냥 외부에서 간단하게 FHD 컷 편집 이런 거 급하게 해야 된다. 그럴 경우 인코딩까지 큰 무리 없이 무난히 해낼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녀석을 너무 좋은 모습들만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연히 단점들이 많긴 하겠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단점 중 하나가 처음에도 간단히 언급드렸지만 좀 마감이 저렴해요. 이게 알루미늄 메탈 노트북이라고 해서 되게 좀 고급스러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루미늄 패널 자체가 그렇게 고급진 구성은 아니긴 해요. 좀 쉽게 이렇게 휘는 약간 얇은 알루미늄 패널에다가 아래에다가 플라스틱을 좀 덧대서 보강한 구조라 보시면 되고 지문이 엄청 잘 남아요. 이게 어지간한 뭐 카본 소재보다도 지문이 더 많이 남고 닦기도 좀 힘든 구조거든요. 너무 심하게 닦다 보면은 알루미늄 재질이다 보니까 흠집이 쉽게 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된 데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힌지 부분이라든지 이 아랫부분에 해외 일부 모델은 여기 LTE 모듈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파가 통하게 막 플라스틱으로 덧대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워낙에 하나의 설계로 여러 가지 스펙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눈에 보기 안 좋은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이건 마감적인 거라기보다 약간 설계적인 부분인데 여기 밑에 쿨링팬이 있거든요.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노트북을 들면 하판이 이렇게 쿨링팬에 닿아서 갈리는 소리가 나요. 사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여기를 일부러 한 손으로만 져서 이렇게 올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 소리가 안 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좀 빌드 퀄리티적인 이슈가 좀 있다. 그리고 키보드 덱 같은 경우도 보통은 여기 하판 팜레스트하고 일체형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 테두리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키보드 덱만 따로 탈착이 가능한 구조이기는 해요. 일부 비즈니스 노트북에서도 보여주는 구조이긴 한데 이건 키보드만 다른 모델로 좀 쉽게 갈아 끼울 수 있게 한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저렴한 느낌이 나긴 해요. 그리고 와이파이 6가 지원이 안 되더라고 이번 모델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출시했었던 르누아르 한성 5452C 모델은 와이파이 6가 지원되는 무선 랜카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리얼텍 8821CE 모델이에요. 요거는 와이파이 5 무선 랜카드라서 신규 6 규격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작년보다 다운그레이드가 됐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포트 배치가 조금 배려가 없어요. 언뜻 보면은 포트 구성이 되게 충실한 걸로 보이거든요. 보시면 캔시턴 락도 있고 유선 램 포트도 있고 USB-A 2개 그리고 마이크로 심 카드가 있고 요건 사용 안 하는 포트고 3.5mm 오디오 잭 반대쪽으로 보시면 충전 단자하고 HDMI, USB-A, USB-C PD하고 디스플레이 출력이 다 되는 그런 포트입니다. 와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 두 개에 있는 USB-A는 2.0 규격이라서 뭐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주변 장치 연결에만 사용이 되고 데이터 전송용으로 사용하기엔 너무 느리고요. HDMI는 1.4 버전이긴 한데 뭐 요거는 가격대 감안하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USB-C PD 충전을 하게 되면은 케이블이 가로 걸려서 마우스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USB-C 포트를 왼쪽에다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리고 요거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단점이라 생각하는데 전 가격 대비 다른 거 다 용서해도 요거는 용서가 안 됐었거든요. 뭐라 표현을 해야 되지? 어지간한 그냥 깡통 스피커 수준이 아니라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이거는 샘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 스피커 때문에 얘는 제 메인 노트북 후보에서 탈락을 해버릴 것 같아요. 만약 음질이 민감하시다면 다른 모델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점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단점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이런 점들 좀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키보드의 타건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키캡 각인이 좀 되게 저렴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배열도 나름 넘버패드가 있기는 한데 여기 화살표가 넘버패드하고 시프트를 침범하는 구조라 가지고 약간 오른쪽 시프트를 자주 쓰거나 넘버패드 0 숫자를 자주 쓰신다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단점이 될 수도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디자인이 엄청 밋밋해요. 보시다시피 상판에 여기 아무런 각인이 없거든요. 애매하게 한성 로고가 새겨져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을 수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디자인 포인트가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아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판 디자인이 너무 밋밋하다 싶으신 분들은 뭐 스티커 같은 걸 좀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하기 괜찮다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참고로 알루미늄 패널이니까 여기다 뭐 레이저 각인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뭐 그건 조금 단가가 비쌀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단점으로는 내부 SSD 슬롯이 한 개거든요. 저작용 노트북에서 솔직히 500GB 이상을 사용하실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전 불편함 요거 1TB까지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뭐 용량 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용량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 SSD 슬롯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약간 아쉽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2.5인치 베일을 포기하면서까지 배터리 조금 늘려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 좀 적어요. 여기 49Wc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 공간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더 큰 걸 넣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15인치에다가 최대 밝기도 제법 높은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 지속 시간이 조금 만족스럽지는 못했어요. 제가 블로그 작업하고 인터넷 서핑하는 이런 가벼운 작업만 할 경우에는 6시간 조금 넘게 버텨줬거든요. 요즘 저열형 노트북들은 어지간해서 배터리 시간이 좋기 때문에 7시간 넘게 가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약간 아쉽다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PD 충전이 되니까 뭐 용서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성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노트북의 무게가 1.6kg 정도가 되거든요. 당연히 LG 그램이나 삼성 갤럭시북 같은 고급 경량 노트북에 비하면 조금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긴 하지만, 이 비슷한 가격대의 15인치 저전력 노트북인 LG 울트라 PC나 ASUS 비보북 같은 모델들을 보면 1.8kg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가볍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파우치나 크로스백에 넣고 다닐 만한 무게는 아니긴 하지만 백팩이 있다면 크게 휴대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성 TFX 5550UC 모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드리자면, 일단 가성비는 좋아요. 그런데 당연히도 메이저 제조사들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노트북하고는 다르게 마감적인 부분이나 디테일한 요소들에서 아쉬운 점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감성보다는 좀 실용적인 것들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취향에 좀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정말 내장 스피커는 엄청 안 좋으니까 스피커 음질에 민감하신 분들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달거나 아니면 아예 난 이어폰만 쓰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단점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개인적으로 이 모델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의 점수를 굳이 저희가 매겨서 파라미터로 잡아보자면 이 화면에 띄워드린 이 표와 같고요. 뭐 세부적인 스펙 시트도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구매 결정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한성 TFX 5550U 한성 TFX 5550UC 모델명 들어.